안녕하세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본이죠? 이거 봐주시고. 예. 오늘은 설명해 드릴 판례는 민사 판례입니다. 예. 인공수정과 친생자 추정. 좀 특이해서 뽑아봤어요. 예, 시작할게요. 이 감남, 을려, 둘이 부부입니다. 부부. 예, 금술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깁니다. 애가. 예, 그래서 남자가 병원을 찾아가. 병원을. 근데 이게 웬일일까? 이제 무정자증 판단을 받습니다. 이게. 예. 그렇게 이제 애 없이 살다가 이제 을려도 너무 애가 갖고 싶은 거예요. 예. 그 남편한테 이제 승낙을 구합니다. 예.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애를 낳고 싶다. 이거 시험관 시술로. 예. 제3자의 정자. 그 남자가 흔쾌히 동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임신을 해요. 출산도 하고. 병을 출산합니다. 병을. 이제 이때 병 이제 그 출생기록 할 때도 여기 표시가 되나 봐요. IVF라고. 이게 뭐 체외 수정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이제 갑은 출생 시험까지 합니다. 이제 그걸로 딸로. 이때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세 식구가 같이 살아요. 끝까지. 예. 근데 이 병이 20살 때쯤 슬슬 둘 사이가 나빠집니다. 이제. 나빠지다가 둘이 갑과 을이 이제 협의 이혼. 협의 이혼 확인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이제 법 제출해가지고 이제 협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병이 이제 알게 돼요. 둘이 막 다투는 소리를 듣다가 병이 이제 갑에 자기가 그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병이.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다가 이제 갑이 이제 또 병이라도 사이가 나빠졌는지 이제 친생 부인 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될 것이냐? 예, 사실관계는 이래요. 근데 이 사건에서 봤을 때 여기 2심 법원과 원심 법원에서 이제 이 병을 난 병원에 이제 확인을 신청을 해요. 이때 정말 이 사람이 갑이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너무 오래되고 뭐 개인 뭐 해가지고 병원에서 사실 조회를 하였으나 위 병원은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이 지나 진료 기록이 없다고 회신해가지고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또 원고가 이제 그 갑이 협의 이혼사 확인 신청을 한 이후에 이 병과 대화를 하는 걸 병이 녹음을 해요. 네. 녹음을 하는데 이제 갑이 이제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막 이런 걸 이제 합니다. 이제 내가 너 결혼할 때까지는 책임진다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뒷구녕에서 이제 친생분의 소를 제기한 거죠. 이 녹취록까지도 이제 제출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 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혈연 관계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 친생자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공수정 자녀를 양육해왔던 혼인 부부에게 커다란 충격일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형성해온 자녀에게도 회복하기 어려운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인공수정을 해놓고 애를 안 온 다음에 지가 싫어지면은 아니라고 그만이면은 이게
지금 이게 부자지간이라든가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마음대로 다 해버리면은 이 자식은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은 정상적으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애초에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은 동의했기 때문에.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인공수정에서 잘 동의를 했으면 친생추정이 돼요.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 친생자이면 친생부인의 소가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친자 아니니까 친생부인 소를 제기한 겁니다. 예.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의 동의를 추정한다는 거죠. 예. 남편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명확한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그러니까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이 남편의 동의가 없었는지. 그게 증명하지 못하면 남편의 동의는 추정이 됩니다.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한 자녀가 남편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점이 밝혀졌더라도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예. 첫 번째 이유로는, 그러니까 친생 추정이 미친다는 거죠. 혈연 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헌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 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 추정 규정을 친자 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한다. 예. 혈연 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 추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에 배치됩니다. 이 혈연 관계란 말은 어디도 없어요. 법리적으로 보아도 혈연 관계의 유무는 친생 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법원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생 추정이 안 돼요. 친생 부인의 소가 안 돼요. 친생 추정은 되고요. 그러니까 인공 수정을 했다 해도 네가 동의가 있으면 친생 추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친생 추정이 안 된다고 하려면 이 동의가 없었다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예, 오늘의 판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